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소개 영상을 이어 이제 집중적으로 책의 인물들을 탐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한때 뛰어난 두뇌와 정의감을 가진 법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사회의 불평등은 그에게 분노와 모멸을 심어주었고, 그는 점점 세상을 강자와 약자, 위대한 자와 무가치한 자로 나누는 냉정한 시각을 키워갑니다. 그의 세계관의 출발점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무능하고 사회는 부패했으며 돈이 없는 자는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그는 자신이야말로 일반 인간이 아닌 법과 도덕을 초월한 비범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사상은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만약 내가 무가치한 존재, 즉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인류에 유익한 일이다. 만약 나 같은 자가 이를 실행할 수 있다면 나는 위대한 인물들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이 생각은 나폴레옹을 비롯한 역사적 위대한 인물들이 법을 초월해 행동했듯 자신도 초인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리대금업자 알료나 이반 오브나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철학은 즉시 균열을 드러냅니다. 그는 무가치한 인간을 제거했다는 이론적 정당화를 세웠으나 살해 과정에서 우연히 동생 리자베타까지 죽이고 맙니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는 이론적 실험이 아닌 현실적 피비린내와 공포로 변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죄책감과 불안, 자기 합리화와 무너짐의 연속이 됩니다. 그는 자신을 초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인간의 양심은 그의 머리와 몸을 옥죄어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환각을 보기도 하고 경찰 앞에서는 교묘히 버티면서도 마음속 깊이선 발각되기를 갈망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오히려 자백으로 해방되려는 욕망은 그의 이성적 실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벌은 법적 심판보다 먼저 내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범죄 직후 겪는 불면, 두려움, 자기 혐오는 이미 인간 양심의 법정에서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초인적 존재가 되고자 했지만 결국 나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소냐입니다. 그녀는 고통과 희생 속에서도 끝내 신앙과 사랑을 놓지 않은 인물이었고 라스콜리니코프의 무너진 영혼을 끝내 감싸 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백해야 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감히 부정했던 도덕과 신, 그리고 사랑은 소냐를 통해 다시 그의 삶에 들어옵니다. 마침내 그는 살인을 자백하고 시베리아 유형지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벌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회복 과정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대의로 포장하며 고통을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냐의 곁에서 조금씩 양심과 신앙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초인 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나 실패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데스노트의 야감이 라이토와 자주 겹쳐집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두뇌와 강렬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조리를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이타적 이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과 맞물리며 위험한 철학으로 바뀌어갑니다.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통해 악을 심판하는 신이 되려 했듯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덕과 법을 초월한 비범한 인간이 되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가치한 인간 하나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도약이다. 이 논리는 라이토가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세상을 구한다는 논리와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의 길은 섬세한 차이에서 갈라집니다. 라이토는 끝까지 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고 자신의 선택을 유혹이 아닌 정의라 믿었습니다. 반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 직후부터 내적으로 붕괴합니다. 그에게 죄는 이론적 정당화로 덮어질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라이토가 끝내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오만 속에 파멸했다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진격의 거인의 에렌 예거와도 비슷합니다. 에렌 역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동족의 생존을 위해 폭력과 파괴를 선택합니다. 그는 세상의 거대한 부조리에 분노하며 결국 내가 악이 되더라도 역사를 바꾸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고리대금업자를 살해한 것은 사회 구조와 부조리에 대한 도전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무너진 것은 인간의 양심은 철학적 실험을 단순히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렌 역시 끝내 자유라는 이름의 파괴가 사랑하는 이들의 눈에는 공포와 파멸로 보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라스콜리니코프의 내적 갈등은 에반게리온의 신지 이카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신지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나는 쓸모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시달립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역시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과 고통을 직시하며 그 답을 비범한 인간이 되겠다는 실험으로 내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얻은 것은 더 깊은 고립과 자기 혐오였습니다. 신지가 에반게리온 조종석에서 느낀 고통과 자기 부정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죄 후 죄책감과 불안으로 무너지는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를 이런 애니 캐릭터들과 연결해보면 우리는 그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찢겨나간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꿈꾼 건 단순한 부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불합리를 깨부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양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비범한 인간이라는 꿈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에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불만이 나를 정의롭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 숨어 있는 건 사실 내 안의 오만과 불안일 수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이터처럼 신이 되려 했지만 결국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사랑과 고백 속에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야가미 라이토의 오만, 에렌 예거의 분노, 신지의 고독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초인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죄와 벌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벌을 통해 인간다움과 회복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